여러분, 혹시 월세 10만 원짜리 복지주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서울에 사는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월세 10만 원만 내면 된다니 당장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대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복지주택에 들어간 건 좋았지만 지원금 신청을 놓치거나 생활편의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매달 몇십만 원씩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돈이면 약값도 여유 있게 쓰고 난방비 걱정도 덜 텐데.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월세 10만 원 복지주택에서 놓치기 쉬운 지원금과 혜택, 신청 방법, 실수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놓치면 안 되겠다 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달력에 표시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손해가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계산식, 까다로운 서류 이야기 다 빼고 바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만 담았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월세 10만 원 복지주택에 살면서도 손해 없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월세 10만 원 복지주택을 실제로 살아보면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꼭 챙겨야 할 지원금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처음 들어보면 월세 10만 원이면 완전 좋겠다 싶지만 실제로 생활해보면 놓치면 손해인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지원금 신청이나 편의 혜택을 챙기지 않으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와 각 지자체 복지센터 안내를 근거로 한 내용이에요. 즉 믿고 따라오셔도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랍니다.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외우실 필요 없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2026년부터 주거지원 정책, 복지주택 지원금, 생활편의 혜택이 일부 변경됐다는 점이에요. 예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놓치거나 편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신청 기간이나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달라졌는데 이를 몰라서 한 달 늦게 받거나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생활편의 혜택 중 일부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해 신청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혜택을 놓치면 손해인지, 신청 방법과 시기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자주 실수하는 사례와 예방 방법, 이 모든 것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달력에 신청 기간 표시, 서류 준비, 필요한 신청 방법 체크까지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보고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형 정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월세 10만 원 복지주택 제도가 2026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지원금 종류와 금액부터 알아야겠죠? 2026년부터는 입주만 해서는 끝이 아니에요. 주거지원금과 생활편의 혜택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지급되던 일부 혜택이 바뀌었거든요. 월세 지원금은 매달 1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생활편의 혜택도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돈과 혜택을 날리는 거예요. 신청 기간도 바뀌었어요. 2026년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은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으니 천천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놓치면 그달 지원금과 일부 편의 혜택을 아예 못 받습니다. 한 달만 늦어도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정책이 바뀐 이유도 알아두면 이해가 쉬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인 생활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이번 제도를 조정했습니다. 즉, 지원금과 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좋은 취지지만 변화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서류 확인과 접수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월세 지원이나 편의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신청을 깜빡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최대 120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생활비, 약가, 난방비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또 일부 생활편의 혜택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청소 서비스, 공공시설 할인, 교통편의 지원 등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놓치면 손해가 많다는 현실을 이해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기억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원금과 생활편의 혜택이 일부 변경됐다는 것. 신청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신청하지 않으면 월세 지원이나 편의 혜택을 놓치게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실수와 억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세 10만 원 복지주택 지원금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작은 실수 하나로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3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예요.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번 달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신청을 미루다가 결국 1월 31일이 지나버렸어요. 결과는요? 한 달치 월세 지원금 10만 원을 그냥 놓치게 된 겁니다. 이 돈이면 겨울 난방비도 해결하고 생활비에도 보탤 수 있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한 달 늦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달력에 표시하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이 할머니 사례를 들어볼게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 반려되고 다시 제출해야 했어요. 결국 한 달 늦게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 이렇게 번거로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류 하나만 빠져도 신청이 반려되고 지원금이 늦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자격증, 신분증, 통장 사본까지 한 번에 챙기면 마음도 편하고 신청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줄 착각하는 경우예요. 장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온라인으로만 해야 한다고 해서 못하겠네 하고 포기하셨는데 사실은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지나쳐서 신청 기간을 놓치셨죠.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직원이 직접 도와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만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모르는 게 바로 손해로 이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실수는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실제 생활에서는 월세 지원금과 편의 혜택을 놓치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달력에 표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과 주민센터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월세 10만 원 복지주택 지원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은 단순한 예시와 직관적인 계산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이걸 보면 왜 신청을 제때 해야 하는지 바로 와닿아요. 먼저 예시 1부터 볼게요. 만약 2026년 1월 10일에 신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신청 기간 안에 제때 신청했으니까 1월분 지원금 1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도 월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돼요. 김할머니 사례처럼 신청만 잘해도 한 달치 걱정 없이 월세를 낼 수 있구나 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즉, 제때 신청하면 손해보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시 1을 볼까요? 만약 2026년 2월 5일에 신청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미 1월분 지원금은 지나갔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 달치 월세 10만 원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한 달뿐이지만 그래도 생활비에는 큰 차이가 나네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월에 또 늦게 신청하면 2월분까지 못 받으니까 두 달치 20만 원 손해가 발생합니다. 한 달, 두 달이 쌓이면 생활에 꽤 큰 부담이 되죠.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 보면 한 달 늦으면 10만 원, 두 달 늦으면 20만 원 손해라는 직관적인 구조가 보입니다.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식은 전혀 필요 없어요. 단순히 달력에 표시하고 기간 안에 신청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팁.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 신청일을 알려두면 더 안전합니다. 이번 달 복지주택 신청했어? 하고 서로 확인하면 깜빡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혼자 기억하려고만 하면 실수하기 쉽지만 함께 챙기면 2배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산 예시를 보니 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서류가 미비해서 신청이 반려되면 제때 신청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지급은 한 달 늦어지니까요. 즉, 제때 신청 서류 완비 손해 없이 월세 지원금 받기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지원금뿐만 아니라 신청 기간을 지키고 접수 확인까지 하면 추가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요. 연말 인센티브나 건강검진, 다른 생활편의 지원까지 연결되니까 단순한 월세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원금 제도라도 제때 신청하지 않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대비책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신청 기간과 서류 준비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월세 10만 원 복지주택 지원금은 1월 한 달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알람까지 설정해 두면 안전하고, 종이 달력을 사용하신다면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해 두세요. 오늘부터 신청 시작이구나 하고 매일 확인할 수 있게 해두면 깜빡할 걱정이 없어요. 박 할아버지도 이렇게 표시해 두셨다면 지난번처럼 한 달치 지원금을 놓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 기본적인 서류를 한 번에 챙겨두면 편리합니다. 이 할머니처럼 신청하려다가 신분증 사본 하나를 빠뜨려서 한 달 늦게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미리 준비하면 마음도 편하고 신청도 훨씬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암기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서류 마이너스 기간 마이너스 확인, 세 가지만 챙기면 대부분의 실수는 예방됩니다. 세 번째,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활용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직원분이 하나하나 안내해 주십니다. 서류 확인부터 접수까지 도와주니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할머니 사례처럼 온라인만 생각해서 놓치는 일도 없고 직접 방문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가족에게 알리세요. 혼자 기억하려고만 하면 깜빡할 수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두세요. 이번 달 복지주택 신청해야 해 하고 말하면 서로 챙겨주면서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할머니는 손주에게 알려 알람을 설정하니 이번에는 신청 기간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혼자보다 함께 챙기면 2배로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신청 완료 후 반드시 접수 확인을 하세요. 온라인 신청이든 주민센터 방문이든 신청 후 접수 확인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내 신청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서류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기간 안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이제 대비책을 챙겼다면 추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추가 혜택은 근속 입주 기간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입니다. 말 그대로 복지주택에 입주하고 일정 기간을 채우면 연말에 추가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10만 원 지원뿐만 아니라 연말 보너스까지 챙기면 생활비가 더 든든해집니다. 박 할아버지도 이걸 몰라 신청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안내받고 근속 체크를 해서 연말 인센티브까지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추가 혜택은 건강검진 지원 및 기타 복지 연계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기회가 제공돼 건강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른 생활편의 프로그램이나 추가 지원금 신청과도 연계되니 한 번의 신청으로 생활 안정과 건강 추가 혜택까지 모두 챙길 수 있어요. 자, 이제 대비책과 혜택까지 모두 알았으니 오늘 바로 달력 표시하고 서류 준비, 접수 확인까지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딱 기억하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월세 10만 원 복지주택 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놓치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생각보다 작은 금액 같아도 한 달, 2달 쌓이면 생활에 꽤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둘째, 신청 기간과 서류 준비가 핵심이라는 점이에요. 신청 기간은 1월 한 달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꼭 지켜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스마트폰 알람까지 설정하면 잊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도 필수입니다. 서류가 완비돼야 신청이 반려되지 않고 지원금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주민센터 방문과 접수 확인으로 안전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직원이 하나하나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는 접수 확인증을 꼭 챙기세요. 내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만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실수와 억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제때 준비하면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혜택이 보장됩니다.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근속 입주 기간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 건강검진, 기타 복지 연계까지 챙길 수 있으니 생활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즉, 신청만 제대로 해도 금전적, 건강적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첫째, 지금 달력에 신청 기간 표시하세요.
둘째,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셋째, 영상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표시하며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 보세요. 서로 확인해주면 까먹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기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류 마이너스 기간 마이너스 확인입니다. 서류 미리 준비하고 기간 놓치지 않고 접수 확인만 제대로 하면 오늘 영상의 핵심은 모두 완벽히 챙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번 2026년 월세 10만원 복지주택 지원금과 혜택 놓치지 않고 챙기셔서 따뜻하고 안정된 한 해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행동하면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 없이 안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바로 달력에 표시하고 서류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볼까요? 행동하는 만큼 안정과 혜택이 따라옵니다.